안녕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 가기 딱 하루 전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준비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이번 도서전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동안 이건 좀 챙겨갔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물 같이 챙겨봅시다. 도서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부터 챙겨야 되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부스 배치도 및 굿즈 확인, 두 번째는 복장 및 준비물, 세 번째는 도서전 이후 일정입니다. 먼저 부스 배치도랑 굿즈 확인인데요. 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번째 배너 참가사에 부스 배치도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배치도 다운로드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부스를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스 배치도를 다운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가고 싶은 출판사를 정하는 거예요. 특히 올해 도서전에서는 출판사들의 SNS가 엄청나게 활발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도서전 이렇게 치면 여러 굿즈들이나 한정 도서들 부스를 어떤 식으로 꾸며놓을 건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놓은 출판사들이 정말 많으니까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저 출판사의 저 굿즈 좀 탐나는데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스 배치도를 보고 루트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의류 굿즈가 꽤 눈에 많이 띄었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책을 사는 것과 동시에 제 옷장을 꽉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팔티도 푸른숲 출판사의 굿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먼저 판매도 하셔서 미리 온라인으로 옷이랑 가방이랑 모자들을 샀습니다. 뒤에 보이나? 짠! 이렇게 귀여운 핑크색 고양이가 있는 아주 예쁜 티셔츠입니다. 내일 이걸 입고 갈까 했는데 이 티셔츠를 입고 가면 내가 푸른숲 출판사의 직원분들과 옷이 같아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다른 날 입기로 결정을 했고 굿즈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갖고 싶은 굿즈가 있다 하시면 그 부스부터 먼저 들리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품절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도 보면서 이렇게 루트를 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고 여기서 무슨 키링 사고 여기서 반팔티 사고 여기서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복장 및 준비물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도서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답답하고 진짜 더워요. 그래서 옷은 최대한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 입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진짜 반바지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이번 도서전에서는 반바지 입고 가려고요. 작년에 얇은 흰 블라우스에 얇은 여름 청바지 입고 갔는데도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더 얇게 입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복장을 다 정하셨으면 두 번째 가방을 정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조합은 메인 가방으로 이렇게 백팩 하나, 그 다음에 서브 가방으로 얇은 가방 몇 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메인 가방부터 보면 이 백팩은 노스페이스 미니샷 백팩이고 제가 워치 인 마이 백에서 자주 맨다고 보여드린 그 가방인데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니샷 사이즈라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인 가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막 20리터, 30리터짜리 백팩을 메고 가면 물론 굿즈나 책은 많이 담을 수 있겠지만 그걸 메고 돌아다닐 나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작은 백팩을 선택했고 이 가방에 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한 10권 정도 들어간 상태거든요. 꽤 묵직해 보이죠? 아까 이 정도 넣고 제가 매봤는데 10권 정도는 괜찮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가방 정하셨으면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해보시고 무게도 한번 가늠해보시면서 내일 최대한 덜 피로하게 도서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인 가방, 서브 가방, 그 다음에 또 가져갈 건 이런 얇은 낱장 화일입니다. 이런 거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예상치 못하게 받는 지류 굿즈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 문학 자판기라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영수증 형태로 짧은 글이나 긴 글이 나오는 그 기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지를 받았을 때 책 사이에 끼워 넣으면 좀 접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4 사이즈의 파일을 하나 챙겨가면 지류 굿즈 보관하기에 되게 용이하고 가져올 때도 구김없이 가져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물이랑 영양제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 경험인데 도서전
도서전 안이 굉장히 사람도 많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뭔가를 사서 마실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물을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힘들 때 이렇게 물 하나 있으면 정말 생명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제는 제가 도서전을 2번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체력이 다예요. 체력이 많으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요. 저는 뭐 가고 싶은 부스들 정해놓긴 했는데 작년에도 독립출판 부스, 큰 출판사 부스 할 거 없이 다 둘러봤거든요. 모든 부스를 다 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니까 이렇게 조그만 액상 형태의 영양제를 먹고 가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운동을 했던 건 도서전에 가기 위함이었어. 이렇게 내일의 체력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서전 이후 일정인데요. 이건 왜 생각해야 되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배고프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앉아서 뭐라도 먹고 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코엑스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도서전 하는 날에는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거 끝나고 여기 앉아서 뭐 먹어야지, 뭐 커피라도 마시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막상 찾으려고 하면 되게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전 이후에 갈 카페나 식당들 먼저 찾아놓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코엑스 갈 때마다 가는 식당이 있는데 플랜튜드라고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비건 식당인데요. 거기는 늘 인기가 많아서 웨이팅하기는 하는데 되게 넓고 깨끗해가지고 늘 친구들도 데려가는 데거든요. 이렇게 가고 싶은 식당 하나 정하셨으면 위치 잘 확인하시고 도서전 이후에 바로 정해놓은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엑스가 진짜 넓고 길이 딱 좋아서 아무리 지도를 봐도 늘 빙빙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갈 때마다 길을 잃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해놓으시면 조금 더 몸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내일 플랜티드 가서 냉면 먹을 거예요. 메뉴 보니까 중국식 냉면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겠다. 저는 제 메인 백팩이랑 물 이런 거 다 챙겨서 자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도서전 가는 날입니다.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 40분 전에 왔거든요? 어떡하지? 국회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찾았다, 한 개를. 맞아, 모르고. 우와, 활순. 재밌겠다. 동물의 시도? 코끼리는 마음에 안 걸린대요. 궁금한데? 뽑기 뽑아서 수첩 받았어요. 너무 귀여워. 책 2개랑 옷 하나랑 수첩이랑 책갈피. 책갈피는 받았어요. 인상 작가가 있어서 매거진 하나 가져왔어요. 은행나무. 아, 나 고양이 그거 색감.
아 귀엽다. 쇼핑한 것 같은데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서 이제 그 하나씩 다 들려보려고요. 문구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문구도 되게 좋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연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완전 흥미로워. 당정서 영업당했다. 한국이상 맞고 이해도 있고 인사한 거 찍을 거 그랬지?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직접 쓴 거거든요. 그래서 원문 번역을 한 거고. 아 괜찮아요. 음악 뭐 결제하는 줄이 너무 힘든데? 아, 진짜 길다. 구독자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민망해라. 감사합니다. 네, 부스 인증샷 남겨주시면 집밥 음식 드리고요. 지금 김밥집 구매하시
구독자분이 또 인사해 주셨어요. 뭐야, 다들 너무 다정하고 귀여워. 구석에 숨어서 진정해. 너무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 거야. 우와, 나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와, 받은 것도 많고 책도 진짜 많이 샀고 와, 작년보다 배는 더 쓴 것 같아요. 아이고, 어깨 빠질 뻔했네. 집에 왔습니다. 정말 이고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도서전에서 산 것들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 해요. 그리고 오늘 막상 가보니까 어제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도서전은 10시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저는 한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쯤 가서 티켓 줄을 서고 10시 땡 하자마자 이제 순서대로 입장을 했었는데요. 40분 전에 갔는데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A홀이 아니라 B홀로 갔거든요. A홀에 줄을 서려고 하니까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B홀에도 입구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홀을 이용을 했고 그래도 생각보다 줄이 빨리 빠져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브 가방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가방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방들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서브 가방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백팩 하나 메고 가시고 둘러보시면서 여러 출판사들에서 이렇게 가방 받으시면 여기다가 정리하세요. 그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하고 큼지막한 가방들을 많이 주셔서 그냥 평소에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일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구독자분을 3분이나 만났습니다. 인사해주신 분들 혹시 영상 보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결제한 순서대로 제가 구매한 책들, 굿즈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푸른수 출판사의 굿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반팔티 2개랑 모자랑 가방을 샀습니다.
도서전에서도 판매하고 계셨는데 저는 온라인 판매한다는 글을 봐서 먼저 구매를 했고 그래서 어제 영상 찍을 때 이 옷 입고 찍었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고양이. 이것도 너무 귀여워. 프랑스 출판사 부스도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제대로 구경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이것도 진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이 갈색 모자만 유일하게 1cm 정도 높이가 짧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길이가 저한테 잘 맞아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론 이 은색 가방.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책가방처럼 매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가볍게 소지품 챙겨서 들고 나가기 딱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이제 도서전 들어가서 처음으로 먼저 간 부스는 한겨레 출판사입니다. 짠! 이 책벌레 옷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사실은 원래 갖고 싶었던 티셔츠가 이게 아니에요. 회색의 책벌레 티셔츠였는데 막상 부스 가서 옷을 보니까 이 핑크색 책벌레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핑크색 옷을 진짜 안 입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핑크색은 안 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예뻐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난 이제 책벌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겨레 출판사에서는 의류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이 키링을 샀어요. 이건 줄자고 이건 책등을 계산할 수 있는 키링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전 도서전에서 이런 굿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키링이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초반부터 달려간 부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도서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키링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책등을 계산하고 책의 높이를 계산하는 키링을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책등을 계산하는 키링에는 책등 계산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특별한 굿즈. 이거 가방에 달아놔야지. 그 다음으로 간 출판사는 짠! 현암사입니다. 현암사에서는 독서버섯 클럽이라는 티를 사왔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 이 옷을 사면서 책도 2권 사왔습니다. 이 책은 동물의 직업, 다른 한 책은 코끼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입니다. 개부터 벼룩까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동물들의 50가지 이야기.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이 책, 코끼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너무 흥미로워. 이 2책이 딱 순서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둘 다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현암사에서 받은 굿즈가 있는데 이건 책갈피예요. 부스 방문하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띠를 주셨습니다. 북밴드라고 해야 되나? 책을 이렇게 묶어서 가져갈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나 봐요. 독서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현암사 부스가 되게 재밌었던 게 80주년이어서 엄청나게 큰 잔치상처럼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셨던 것 같은데 한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현암사의 생일 잔치에 초대된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이 2권은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리즈고 매거진 흉세는 그냥 배포용으로 배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매거진 흉세가 여러 권이 있었는데 저는 임선우 작가의 이름이 보여서 이걸로 바로 골라왔습니다. 이게 도서전의 묘미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작가들의 짧은 글을 실어놓은 이런 매거진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세계문학을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문학을 잘 안 읽거든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손이 잘 안 갔는데 이 책들 옆에 한 권마다 짤막하고 강렬한 줄거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책은 신들의 양식은 어떻게 세상에 왔나? 그리고 이 책은 4월의 유혹입니다. 저는 그 줄거리가 적힌 문장을 읽고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어요. 전 도서전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출판사마다 그 책들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붙여놓으시곤 하는데 그게 책으로 저를 안내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코멘트가 달린 책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결국엔 구매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줄거리가 안 적혀 있었으면 아마 저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세계문학 산 것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읽어보려고요.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에서는 한국 소설을 한 권 사왔습니다. 윤희영의 개인적 기억. 윤희영 작가님 러브레플리카를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러브레플리카의 첫 번째 단편 뱀이 진짜 재밌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름을 보자마자 그냥 구매했습니다. 은행나무 부스도 진짜 사야
사람이 많더라고요. 도서전이 날이 갈수록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군자출판사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귀여운 거북이 반팔티를 사왔어요. 너무 귀여워. 직원분들도 다 이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도서전을 검색했을 때 군자출판사의 이 굿즈가 나와서 이 부스도 꼭 가봐야지 했는데 사람이 꽤 많았어요. 다들 이 옷을 고르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오니프입니다. 오니프에서는 이렇게 납작 연필을 사왔어요. 3개가 한 세트였고 저는 납작 연필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두꺼운 부분으로 이렇게 문장을 긋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생겨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이거 어떻게 깎아줬어요? 그냥 칼로 이렇게 깎으면 되려나? 뭐 어떻게든 쓰겠죠?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소소사입니다. 이번 도서전에서 처음 알게 된 출판사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책이 있어서 사왔습니다. 하나는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하나는 산책 채집. 이 책 처음 봤을 때 제목이 확 끌렸다가 신인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빨리 읽어보고 싶고, 산책 채집은 옆에서 다른 독자분이랑 직원분이 이 책 너무 좋다고 막 두 분이서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옆에서 저도 모르게 영업을 당해가지고 산 책입니다. 산책하며 채집한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날씨 좋은 날 카페에 이 책 하나 들고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절교 직전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흐름출판입니다. 아, 여기서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흐름출판에서 이제 릴스를 자주 올리시는데 세로 형태로 된 모니터에 그 두 분의 릴스가 계속 재생되고 있거든요. 저 릴스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흐름출판사에서 산 책 2권은 카피라이터의 일,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카피라이터의 일은 직원분의 영업으로 구매한 책인데 29cm 카피라이터의 직업 에세이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사실 이 책은 저희 언니가 되게 좋아해서 저도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예쁜 표지로 또 책이 나와 있어서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폰트가 날아가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책 사면서 동시에 양말도 구매했습니다. 이거 파란 거는 언니 주려고 샀어요. 여러분 흐름출판 릴스 보시면 직원분들한테 가셔서 릴스 잘 보고 있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인사해주시면 아마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실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불광미디어입니다. 이 부스는 불교 관련 출판사였는데요. 불교 박람회가 엄청 붐이었잖아요. 괜히 저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는 방가사유상 미니어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매거진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방가사유상 왜 이렇게 힙한지 모르겠어요. 표정도 너무 멋있고 그 미니어처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뇌를 방가사유상이 해소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여기 안에 사진들 있거든요? 진짜 멋있다. 이것도 빨리 읽어봐야겠다.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문학동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조금 보셨다시피 제가 이거 결제하는데 줄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는 문학동네 시인선 2권을 구매했는데 한 권은 나이덕의 시와물질, 다른 한 권은 신이인의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입니다. 이렇게 시집 2권을 샀는데 스티커랑 룸 스프레이 방향제를 주셨어요. 제가 흰옥 진짜 잘 쓰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외계인 너무 귀엽죠?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아침달입니다. 저는 아침달 부스에 이 여름어 사전을 사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책을 사니까 부채도 주셨습니다. 완전 여름 같은 부채죠. 이 여름어 사전 표지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전 이런 사전 형태의 책들을 참 좋아해서 꼭 사고 싶었어요. 아침달 부스에 이 책 고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커버도 있어요. 그래서 책이 좀 보호되는 느낌이라 들고 다니기도 꽤 좋을 것 같아요. 157개의 여름 낱말로 상연한
사는 한 시절의 파노라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딱 여름이니까 더울 때 이런 책들 읽으면서 더위 식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표지가 너무 예뻐. 그 다음으로 간 부스는 롱블랙입니다. 롱블랙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전에 연락을 주셔서 덕분에 구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스페셜 세트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 출시하는 가벼운 책 롱블랙 노트 총 10종의 도서, 그 중에서 전 2개를 골라왔고 하나는 포스터 디자이너 박시영, 하나는 청산인쇄입니다. 이 키링은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나를 위한 오늘의 문장이 뜨는 롱블랙 태그 및 문장 키링입니다. 클로버 형태의 키링인데 이렇게 핸드폰 뒤에 갖다 대면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가방에 달아놓고 매일매일 찍어서 오늘의 문장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도서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서전 가시게 되면 롱블랙 부스 한번 들러보셔서 이렇게 책이랑 스티커, 키링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 부스인데요. 대만의 독립출판사입니다. 이 부스는 독립출판 부스에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저 도서전 가면서 이렇게 외국 작가 책 사는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다른 대만 출판사 부스도 있었고 일본 출판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볼거리가 진짜 넘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에 단숨에 끌려버렸어요. 그림도 보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글도 조금씩 해석해서 읽어보려고요. 너무 재밌겠다.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도서전에서 저는 의류랑 굿즈, 책들을 샀는데 가서 이렇게 막 노트랑 책갈피랑 펜이랑 스티커, 트레이 막 이런 걸 여러 가지 받아와가지고 진짜 제 가방이 완전 풍성해졌어요.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것저것 또 받아올 수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다 참여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 짧게 한번 담아봤는데 이번에도 문학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다 뽑아왔어요. 이렇게 2025 서울국제도서전 후기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어제부터 쭉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서전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고 오시길 바라고 도서전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또 어떤 책 샀는지 댓글로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뭐 샀는지 궁금하니까요. 저는 오늘 산 책들 또 열심히 읽어서 책 후기로 영상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올 여름도 책을 많이 읽는 내가 되길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